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개장 전부터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S&P 500 지수가 8월 고점 대비 11% 정도 하락했거든요. 200일선 넘기지 못하고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계속해서 좀 3,900 정도에선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3일 연속해서 그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데다가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9월에만 15%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4%에 육박하는 상황.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경기 전망은 나빠지고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들에게 빠지긴 하는데 지금이 저점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또 장중에 좀 반등할 수도 있는 재료가 있었는데 이 통화스와프 관련된 내용들이 오전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온 버전에는 600억 달러 정도의 어떤 통화스와프가 한미 간에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일찌감치 아침에 그냥 일찌감치 자료를 내버렸어요. 사실과 다르다. 되게 심플하죠.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환율이 1,400원 밑으로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는 기회겠다라고 투자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투자들이 저점 매수할 이유 또 한 가지가 지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게 이제 좀 반등하지 못하고 좀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금융투자가 매수 붙이면서 좀 낙폭을 줄이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흐름을 또 깨는 시도가 나왔죠. 러시아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됐는데 군 동원령을 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 대단한 건가 싶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전쟁에 필요한 어떤 병력이라든가 이제 뭐 군수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푸틴이 전쟁이라는 이야기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쟁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주민투표 위한 어떤 전제 조건, 이제 그런 거 위한 단계 같긴 한데 어쨌든 러시아에서 뭔가 좀 세게 나가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또 투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이게 또 유럽의 유로화라든가 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도 일부 이제 투자들에게는 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거의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코스타, 코스피 다 팔고 있고 이제 선물도 좀 협조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매매가 되게 비슷해요. 오늘은 매수 매도 종목을 다 볼 건데 외국인 투자들 오늘 삼성자 들어가는 종목을 웬만하면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매수 쪽에 삼성이 없어요. 매도 쪽은 쫙 들어가 있잖아요. 밑에 보면 이제 삼성전기까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1,600억, 거의 1,700억 정도 팔았고, 삼성전자 이제 SDI 두 개 조합을 매도하는 데만 거의 뭐 2천억 원 가까이 여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그룹주만 매도한 규모가 거의 순매도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근데 매수한 종목은 순매수 1위가 230억밖에 안 되니까 뭐 자동차 그대로 매수한 거는 긍정적이긴 하나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를 팔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매수했던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양쪽으로 좀 가르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순매수 1, 2, 3위가 전부 엔터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 쪽을 가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가는 사실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 없을 때 이런 형태를 보이긴 하는데 뭐 FMC 앞두고 조금 조심해서 보자 이렇게 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매도 쪽에 또 기관은 매도 쪽에 엔터 쪽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YG 엔터, 뭐 JYP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하고 SM은 매수하고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또 매수하고 이렇게 종목별로 보면 조금 양쪽을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게임주 일부를 좀 매수한 게 좀 특징이었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업종에 치우쳤다라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골라서 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그러니까 시장 전체 뭐 어떤 강력한 상승 이런 거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좀 해먹자 뭐 이런 취지의 어떤 매매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정이 가능한 매매를 기관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떤 관전 포인트를 보면 아이고 제가 이제 잘못했네. 요거 아예 제가 지우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차트가 이거부터 보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관전 포인트를 좀 보면 그 FMC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기정사실이 된 거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파월의 발언.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발언 수준이면 괜찮아요. 예, 그 정도 발언이면 괜찮은데 뭐 괜히 쓸데없이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언급을 한다든가 경기 침체 관련된 뭐 강력한 징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점도표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이번에 0.75 그리고 0.75의 인상은 이후에 거의 없다라는 쪽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금리의 최대 피크는 4.5 이하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제 그나마 올라갈 공간이 좀 열리는 거고 1.0을 올리거나 아니면 0.75를 계속 연속적으로 올릴 거야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내년도 금리 상단이 거의 5%에 육박하는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라면 좀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 2 점도표와 파월의 발언이 어느 쪽에 치우치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미국 국채 금리가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달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110에서 지금 계속 어쨌든 까딱까딱 거리고 있는데 110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상태잖아요. 오늘 어쨌든 달러화는 되게 세게 가거나 되게 약하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110 이하로 뚝 떨어지느냐.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NDF에서 1,390원 이하로 쭉 내려오느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2년물이 3.8%대까지 빠져주느냐.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워낙 많이 팔았는데 요 매도가 완화가 될 거냐.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판 게 그냥 파생시장 이용해서 파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적 추정치 하향 경기 침체 요걸 본 건지 이제 내일 보면 우리가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특징으로는 미디어 화장품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뭐 오늘의 특징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FMC 이유가 중요한 거니까 뭐 이런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전저점을 깼어요. 7월 저점을 깼고 SK 아까 제가 이제 삭제한 차트가 이제 SK하이닉스였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딱 전저점에서 정확하게 튕겨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저거 깬 게 별로 안 좋죠, 사실은. 이게 오버슈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빨리 올라가가지고 저 위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서 저 위로 빨리 복원하고 조금 더 5일선 위로 넉넉하게 올라가주는 그런 시도가 단계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가면 5만 원 초반까지도 위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2300 이하 앞에 2200자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조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봤죠.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FOMC 당일은 1월 빼고는 다 올랐더라고요. 당일은.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연속 올라간 건 7월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3월 그렇게 올라가고 7월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 5월과 6월은 올라가고 그 다음 날 빠지고 이렇게 됐고 우리나라는 FOMC 결과를 본 그 당일의 거래는 뭐 특별하게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그렇게 규칙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은 3월 이후에는 당일 다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과연 이제 그렇게 될지 요 구도 하나 예 이제 우리는 어정쩡하지 이제 미국이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미국이 어쨌든 올라가는 반응이 나와줘야지 우리도 이제 달러가 약세 보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니까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요거 하나 중요하고 이제 기준은 이게 CNBC에서 조사한 미국의 그 기준금리 내년도 금리 전망이거든요. 내년도 뭐 후반부에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볼 필요가 없고 4.3% 정도를 이제 피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준으로 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대충 적용해서 이제 4.5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 이 밑으로 나오게 되면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렇게 이제 갈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년도 점도표상에 연준위원들이 몰려 있는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게 이제 현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요걸 기준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전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분석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죠. 이제 내일 실제 시장이 어떤 형태로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내용 보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되 최근에 미국에서 되게 투기적인 거래가 많대요. 그래서 당일날도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미국 증시도 증시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채권과 외환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제가 이제 오늘 좀 특별히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뭐냐면 여러분들 일기장을 한번 써보세요. 일기장을 쓰면 도움이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거든요. 데일리로 제가 매일 스파시방을 쓰고 제가 이걸 2012년부터 썼어요. 2012년부터 썼는데 이걸 쓰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 특정한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올라간지 내려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뭐 개인 블로그를 하나 만들든 뭐 하든 해가지고 그날 주식장에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해버리면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 때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더라 이런 데이터가 자꾸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뭐 개인 블로그 하나씩 만드셔가지고 여기다 막 하시면 저는 이게 2012년도부터 했거든요. 2012년부터 이걸 해가지고 재료, 이거 거의 10년치 자료가 있는 거. 그 이전 자료도 사실은 다른 데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니까 한번 꼭 이런 거 개인 거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도 많이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